5분의 토론자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토론 후에 질의 응답 시간까지 하면 좀 웨이트 한 1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토론 순서는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가 5분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생님당 5분에서 10분 내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토론하실 분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 대석 활동하고 계신 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잘 들어오시고요. 저는 전공이 역사 전공이라 토론 질문에 앞서서 역사 기록 속에서 물치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치도가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조선 중국 때죠. 1530년경에 단행된 신등공군 여리 승남에 물치도가 아니라 물차도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 물차도라는 이름은 계속 그 이후에도 물치 자리에서 물차도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치도, 무치도, 한자가 다르지만 무치도, 치도 이런 이름으로 우리 기록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표기는 개한 후에도 이어지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은 일본식 기록도 그러니까 물치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1894년 청일전쟁 바로 직전에 일본에서 해군 변함을 발견해서 인천에 지리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청일전쟁 때 새로 써먹기 위한 거죠. 이때 일본 해군 축구반의 육전부대장이었던 다나카 모리히데가 인천 경성간 도로 시찰 보고, 도로 상황을 보고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 성을 물치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 좀 수정한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이 기록은 이게 지금 제가 토론 쓸 때 기한을 너무 짧게 주셔가지고 한 이틀밖에 안 주셔서 제가 기록을 계속해서 좀 쓰다 보니까 좀 무리가 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자료인데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천 항안이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보고서 26호 그러니까 인천 강의사에서 대한제국 외국에 올리는 공문인데 인천 해관에서 세무사가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강의서로 무슨 공문이냐면 중국에서 역병이 도는데 중국 배들이 계속 들어올 때 이거 무방비 상태 아니냐 경비병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인천 세관에서 세관에서 예전에 무치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치도에 병원 건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멀다 보니까 이게 무산됐다. 그래서 월미도에 민가에서 격리되어 있는 월미도 동남쪽 해안에 이 병원을 세울 곳을 건의한다라고 실제로 월미도 동남쪽에 이 격리병원을 들어서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번역을 잘못하는 거를 처음에 격리병원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없었고 계획뿐이었다라는 거 바로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909년 일본 육지충량부가 제작한 1대 5만 분의 1대 5만 인천 지도에도 역시 일본 육지충량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지도에 물치도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에 자작도와 물치도가 함께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물치도라고 부르고 일본 측도 물치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재미있어요. 자작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앞서 이동훈 과장님 발표문에는 더 일찍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기록은 못 찾았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가장 일찍 등장하는 기록은 1903년 기록이에요. 1903년 2월 달에 일본 평양 영사관, 평양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문산 분방이라고 해요. 분방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압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고발건이 있어서 조사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백동 주화를 찍어내는 기계를 압수를 한 거예요. 두 대를. 이게 이제 전문공을 따져 보니까 일본인이 범인이었는데 인천에 사는 조선인이 이 자략도에 여기 자략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략도에 이걸 숨겨놨다가 자기한테 판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죠. 그런 내용으로 자략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 백동 주조 기계가 결국 뭐냐? 인천에 전한국이 있었잖아요. 전한국이 서울로 이전할 때 아마 이 이전 인구들 몇몇이서 요 백동 주조 기계를
백동화 주재구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백동화 주재구의 몇 대를 빼돌린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제가 또 연립하고 있다가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일본에서 판매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1907년 4월 16일 날 조선신보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일본 이사청, 일본 인천 이사청, 인천 이사청이라는 것은 한강구, 그러니까 일사비란 이후에 일본 영사관이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천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인천 이사청 직원들이 자기학교에서 주유회를 가졌다. 야유회를 가졌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이사청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기학교의 새싹이 막 4월이니까 새싹이 막 돋아나게 재밌는데 이 성인이 자기학도 아니더냐. 이 자기학도란 인물이 자기학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5, 6월이 되면 자기학교의 성 전체가 만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와야겠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현 관장님 발표에서는 그 성을 매입한 일제강점기에 성을 매입한 일본인 수즈키 하사원가 하는 사람이 자기학교 닮은 성 모양의 차가 하나에 이름 붙였다라는 설도 있지만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일병합 전후에서 자기학교라는 명칭을 불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학교를 닮은 성이라서 자기학교다 이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 변화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 물치도는 1963년 만석동의 행정구역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인천에 속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나타나는 기록은 부평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인천구가 있고 부평구가 있죠. 부평구에 속한 섬이었고요. 율도 옆에 있기 때문에 율도가 이제 부평구에 속해 있던 섬이었거든요. 부평구에 속했던 섬이었고 1690년경에 영종진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영종진이라고 영종도에 원래 그 섬이 자연도인데 남양에 있던 수군 기지를 영종으로 옮기거든요. 옮기면서 영종진이 영종으로 오면서 구급변사대학으로 오면서 영종도가 일단 자연도가 영종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영종진이 군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진인데 독진의 지위를 줘요. 독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섬 안에서 생산되는 수화물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섬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정 권한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제 이 물치도와 호도를 떼어줬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얘기 뭐냐면 이 군사 기지다 보니까 병력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군량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근의 섬들을 이쪽에다 주면서 여기서 둔전을 치게 하게끔 그러니까 경작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여지도서에 보면 물치도는 영종진 북쪽 우리거리에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계획은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계속 무인도였어요. 계속 무인도였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자격도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러면서 조천군 영종면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기록에 나올 때부터 부평구 그 다음에 영종면이었다가 1963년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인천시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만석동, 동구 땅이 되는 거죠.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섬 주인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재밌었는데요. 이게 원래 국유지예요. 국유지인데 그 나라 땅입니다. 근데 한일 병합을 전후해서 이 국유지가 일반에게 많이 매각이 됩니다. 이게 나라 재정이 어려다 보니까 또 요 혼란기에 관리들이 빼돌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에게 매각되는데 최초의 섬주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조사를 했는데 이 영종 물치도 맞은편에 있는 중산리 웅도 그다음에 웅궁리 영종도의 웅궁리의 지금 웅북동이죠. 웅북동 장로도 이런 섬들이 전부 다 경성구 운이동에 거주하는 이중국 땅이었거든요. 운이동이 어디냐면 운영궁이에요. 운영궁이 있던 동네고 이중궁이 누구냐? 고종의 형의 아들, 고종의 조카죠. 그러니까 영선군 이준용입니다. 원래 이제 이준용이 개명한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를 이 사람이 고종의 눈밖에 나서 이번에 안명 생활을 하다가 고종이 죽을 즈음에,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퇴위할 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즉위한 후에 어쨌든 자기의 사촌 형이잖아요. 사촌형인가? 육촌형인가? 그러니까 그 형한테 땅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물치도도 이준용의 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확실치는 않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일제강점기에 요 내용이 나와요. 기록에 등장하는 첫 주인은 1930년대 스즈키 류지라는 사람. 이 스즈키가 보물섬 그 소동의 그 주인공이죠. 이 사람 별명이 인천의 몬테크리스토 렉자리였다고 해요. 되게 멋쟁이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합니다. 1933년 5월 11일 내신고에 따르면 자작도의 도주 섬 주인 스즈키가 인천하고 영종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선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 도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데가 그 통인조합이라는 데인데 이거는 영종 주민으로 이루어진 그 조합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이 배를 띄우면서 운임을 안 받아요. 대신에 자작도 입장료로 운임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하고 인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걸고 뭐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기사가 쓰여 있고 이때 스즈키가 자격도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서 미뤄볼 때 이미 그때부터 자격도 유원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볼 때 물치도의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이쪽 남쪽 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이 세곡선들, 조응선들이 항상 물치도 앞을 지나서 개성을 가거나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거쳐가는 길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호도, 그러니까 지금 영종대교가 지나갈 때 그 큰 섬이 있습니다. 그게 호도고 이 물치도하고 호도 사이에 여기가 그 아까 유동규 관장이 보셨던 사진에서 뭡니까 콜로라도호 미국 선박인 콜로라도호가 정박했던 곳, 그다음에 운용 사건 때 운용호가 정박했던 곳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수심이 제일 깊대요. 인천 연안에서. 그리고 물살이 제일 약하답니다. 그래서 정박하기 딱 좋은 곳이라 이 근대 열강의 배들이 여기 항상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그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도와 물소 사이의 역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수로의 길목이었다. 이 두 가지 점이고요. 이제 저도 발표를 듣고 발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됐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네요.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두 분께 각각 드릴 텐데 민경석 박사님께는 이미 주제 발표에서 답을 해주셨어요. 향후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노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뭐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더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노영 관장님께서는 어쨌든 홍보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실 물치도를 여전히 자각도로 두고 계신 인천 시민분들도 많고요. 자각도마저 모르는 젊은 세대를 많거든요. 향후에 이 개발에 앞서서 이 물치도라는 섬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 만약 유 관장님께서 이 물치도 홍보 프로젝트를 맡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토리를 중심으로 홍보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2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분 조금 넘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물치도의 역사적 의미와 또 역사적 사실 근거에 맞춰서 정말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한 2시간 가면으로 모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정수 부장님께서 질문 던지신 거는 우리 토론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토론문은 30쪽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물치도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명칭이 잘 입에 오르지 않아요. 자격도라고 하는 이게 더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인천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 저희들 어렸을 때 놀러 가서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정의 전 관장님의 발대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매력이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이제 보물찾기 문제랄까. 근데 다만 이제 이 개발 계획의 계속 흐름은 이제 다소 이제 성에 대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민경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성관광 일반 관광 다르게 이제 관광 붐이라고 그러죠. 성에 왜 가냐?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휴양형 그다음에 경관 감상형 그다음에 자연 체험형 특산물 미식형 이런 여러 가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광 동기를 가지고 자격도를 이제 제시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절한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최근 이런 체험이랄까 릴리스랄까 이런 데들 같이 이제 주목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성도 가깝고 인천공항 그다음에 한식객이 한 750만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제3면역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도 갖고 있는 잠재 특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당장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소유권이 독립에서 함부로 원강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건가 이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치도에 대해서 인천 사람들이 물치도에 대해서 추억과 낭만이 상당히 좀 있으니까 요즘에 소셜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활동 플랫폼들을 이제 무료로 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모가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 공론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훈 선생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물치도에 대해서 옛날 얘기, 사진 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 공감대를 좀 넓히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비용 들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것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 레저널 트러스트처럼 한평 사기운동 이런 것처럼 땅을 좀 사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과 정부와 또 물치도 소유업자 이런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이 물치도를 지금 지속 가능한 이런 관광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좀 시민들의 옛날에 인천 시민들의 그 낭만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어떤 거버넌스적 이런 형태적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민활동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 공론장을 마련해서 옛날 사진 공유하고 이런 거 제안 주시고 너무 좋으신 생각 같아요. 이건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30년 전에 사실 물치도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멀미돼서 배 타고 조개 캐는 사진이 있는데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실 물치도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관계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세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 발표자로는 삼포 주민협동조합 오풍원 이사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여기 지금 동구 만석동에서 살아온 오풍원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너무 망각하고 살았다가 이런 반성에 의해서 자성에 의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콘텐츠를 갖다가 좀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살아온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좀 알릴 수 있을까 좀 공부하면 할수록 지역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요. 오늘 저는 지금 물치도의 역사적 가치라든가 관광의 가능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앞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만 물치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는 물치도와 더불어서 동구의 유일한 포구가 3개가 있거든요. 북성포구, 만석포구, 하수도라고 하는 이 3포가 있기 때문에 물치도와 더불어서 3포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언이랄까 제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역사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병인양에도 중요하고 역사적 물질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원도시 동구에서는 전혀 우리가 기능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편의성 하나 제대로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치욕적인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에 맺었는데 강화도에서는 신비양의 병이냐 이런 것 갖다 물질과 관련된 역사적인 팩트를 갖다 상당히 많이 좀 설명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의견도 조금 좀 개진을 하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32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33페이지 같은 경우의 내용은 그냥 이 만석도도 앞바다에 그게 평온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평온하고 그게 또한 58년도 50년대 그 사진이거든요. 이건 한 가족이 찍은 사진을 제가 사용권을 허락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삼포나 이쪽 물치도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인천의 18부두가 우리가 그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두에서 우리가 조선왕말차 때문에 간문을 설치해서 그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우리 이 삼포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부두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두가 지금 거의 40년간 방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인천 인구 300만이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인천의 인구의 40%가 이 동구, 50% 넘게 동구 중부의 인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구 인구가 지금 인천 전체 인구의 2%로 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초반 성적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깨달아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경제 활동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오늘 이 발제하는 물치도와 삼포의 가치를 한번 재조명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설명을 바탕으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가치는 다 아세요. 뭐 북송부두는 선상파시다, 뭐 적세계한자, 뭐 만석부두는 60년대에 우리 원전 물자도 받은 부두가 아까 말씀하신 물치도나 자격도도 70년대 초반까지 만석부두에서 배가 배편 이동했거든요. 물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자격도로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유명한 휴양지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오히려 투기꾼들에 의해서 방치되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조속히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김영애 센터님께서 공로의 장을 만들자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 소유권을 갖다가 구나 이 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거 그 친구들 지금 배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제가 37쪽에 있는 그 물치도와 삼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가 상당히 좋게 좀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26년도에 동부와 중부가 합쳐 재물포구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가치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것인가.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고 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 가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6가지 정도를 갖다가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치도나 물치도 인천시나 동부에서 좀 매입하여서 그 가치를 갖다가 하는데 당장 거기에 어떤 저반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갖다가 좀 장황하게 하면서 발전하고 뭐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물치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륙 양형, 물론 여기가 좀 물살이 세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어느 나라도 보니까 수륙 양형 버스가 상당히 관광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천혜의 조건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이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동아마을 같은 데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그래도 몰려옵니다. 거기에 5분만 넘으면 그쪽 만석동 삼포 지역 그 포구가 접근할 수가 저반선이 있고 인천역 뒤쪽으로 해서 산업철도가 인천 전체가 있었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문이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유경영 버스를 만석도 삼포 중에 일부 만석도에서 출발한다든가 물치도를 갖다 도와서 관광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도와서 월미도를 도와서 다시 부속 보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간 노선을 짜서 그것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유명한 관광 테마가 되고 이슈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동부의 또 중요한 그 자원인 화수부도 혁신지구가 약 1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개발하고자 삼포를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조건이 아니냐?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치도와 삼포를 갖다 연계해서 발전을 방안하고 계획에 내년부터 세운다고 하니까 집어넣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광 개항장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항장은 어떻게 보면 물론 현존하는 일제시대 잔재 그 조개 지역의 유물이 남아있으니까 볼거리는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인의 모습, 우리 조선인들이 삶의 모습은 홍해문 넘어서 만석동, 화수동 이쪽에 지금 전부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거리가 없어요. 표지석이 없어요. 그런 표지석을 좀 세우고서 또는 만석 화서해안 산책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AR이나 VR 체험관이라는 거 갖고 세워놓고 하면 와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병인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났구나. 신명 이런 걸 우리 잘하는 학생들, 우리 애들한테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이거 표지석 같은 걸 좀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민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민의 입장에서 이런 표지석을 좀 먼저 하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뭐 재산권의 문제,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남자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부터 될 수 있는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좀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연안부두부터 저 북한까지 해안 둘레길을 만들겠다. 지금 189도 지금 개방하고 한다고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좀 더 조속히 예산 확보하기로 해서 좀 오픈을 시켜서 지금도 만석화수에서 월미도 넘어가는데 다리를 높였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언제 될지는 몰라요. 우선순위로다가 그 해안 산책로를 갖다가 제물포구를 되는 그 기회에서 저 한다라고 하면 삼포와 더불어서 물치도가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189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또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북한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인천이 원래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데 바다와 가장 멀게 느끼면서 살아온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인천이 바다와 가깝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 또한 지금 제가 우리 협동조합 회원들과 더불어서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데서만 아니라 또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도 그 만들 수 있는 투어도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설명하는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움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테마로 해서 이런 투어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하면 지금 삼포와 물치도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그 기본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제물포구가 됐을 때 동화마을 차이나타운에 오는 관광객, 월미도에 오는 관광객이 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준비를 참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동구의 또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동구의 실정에 맞춰서 그 물치도와 삼포를 함께 개발을 해보자 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의원님, 네 번째 토론 발표자인데요.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최훈 의원님이 또 제안해 주셔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아마 안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번째 토론 발표는 최훈 의원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네.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랬던 거고요. 우리 장신 의원님하고
이런저런 그 물치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제 동부, 그리고 재물포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친 김에 바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물치도의 미래 발전과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걸 토론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테마에서 물치도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인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발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은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테마는 재물포군의 물치도의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2026년이면 중부 내륙과 동부가 이제 통합이 돼서 재물포구라는 행정구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치도는 우리 동부에서도 유일한 섬이기도 하고 또 유일한 산이라는 지번을 가지고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아가서 이제 재물포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 침수 공간 개발과 물치도의 이제 연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미 이제 중부 내륙에서도 뭐 연안부두라든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역시 이제 관광상품화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에서는 뭐 그다지 이제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수변 시설 자체가 없었는데 만석 가수 해안사천로 1단계, 2단계를 그나마 준공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동부 주민들에게, 인천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동부 구민 관광 걷기 대회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동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문화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미 이제 그 발주를 해가지고 2026년 상반기면은 준공이 될 복합 건축물, 그러니까 카페도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컨벤션 시설을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아까 그 민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을, 밤, 그런 그 노을 맛집이 될 수 있게끔 그 통넓은 창이라든지 서해 구호배태라든지 하늘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또 당연히 물치도도 같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계되어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물치도를 빼놓고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그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성포구가 약 한 22,000평 정도가 그 준설토를 통해서 이제 매립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대부분이 매립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허가 횟집이 6개, 뭐 4개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난달에 저희가 동구청에서 협의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매립하면 3월달 정도면 완전히 매립이 끝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항구 지정을 하고 거기 뭐 이제 뭐 횟집이라든지 또 이제 그 업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이제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치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치도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이 부분이 빠진다면 또 아무런 얘기가 논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든 동구든 뭐 재물포가 됐든 물치도를 산다 안 산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부동산 투자하는 그 투자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경매가 나왔던 부분은 낙찰을 받았고 그 낙찰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분명히 머지않은 시일 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럴 때가 왔을 때에는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치도가 그게 만석동 산 3번지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산 3번지 한 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동현 관장님께서 그때 물치도 상륙했을 때 꼭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보시겠다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를 해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 등대 같은 그것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해수부 땅이에요. 약 한 3,300평방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물치도는 우리 동구가 7km/평방미터거든요. 예, 7만 km/평방미터. 예, 그리고 물치도는 그거의 100분의 1이 1사이즈입니다. 예, 이런 사이즈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민간이 이거를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단독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 부분에 해수부 땅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해수부가 알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치도에 영등도 편입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영등구가 이제 출범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기정사실화 속에서 영등구에 소속 될 의원이 그걸 이슈화시켜서 본인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입지를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종진은 사실 군사적 목적의 건데 뭐 아까 이제 독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진은 이제 행정까지 약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단 한 번에 어떤 영종이라는 글자하고 편입되었던 부분은 어떤 군사적 목적, 안보적 목적의 어떤 진치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포구가 되면서 소유권을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의를 한번 드린다면은 물치도가 섬 사이즈가 상당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아요. 그 전부 다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예, 산인데 이걸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반 시설 만들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동현 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도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물치도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치도를 약 한 10만 평 정도 매립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이쁩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가능성은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인천에는 어쨌든 항구 저반 시설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끊임없이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안 하고서는 그런 배를 접안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종대교 쪽에 미란시티 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준설이 거의 준설 쪽 투기장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상태고 이미 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물치도에도 준설주 투기장을 만들어서 한 10만 평 정도는 우리 청라 신도시가 약 5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평 정도 매립한다면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매립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관광 유형에 대한 그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민경석 교수님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의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은혜님은 뭐 동부에서 지금 그 해양 친수 공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친절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요 질문 주신 사항은 토론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인천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이병성 해양친수 팀장님의 토론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친수팀장 이병성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 우리 동구의 섬 물치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발전 방안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치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부청에서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만 드리는 걸로 이제 토론을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최현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는 지금 해안산책로가 1, 2단계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해서 관광객들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건축물 조성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9월달에 준공해서 10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해수청에서 이제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잔여지 매립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중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해수청에서 이제 조성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치도에 대한 오늘 토론회인데 인천시에서 2030 인천 바다 이음 해양 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인천시에서 그 물치도 외곽 쪽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60억여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해양관광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고 계획상으로는 2028년에 이제 착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쪽에 있는 사유지하고 이제 그 좀 전에 최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해수부 등대 부지는 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내용이 아까 그 민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유사한 테마로 그러니까 체험형 그리고 이제 관광형 이런 형태들이 다 이제 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안 산책로도 거기로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체험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동구에서는 이제 저희도 그 발전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에 큰 틀로 잡혀 있는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공연들을 잘 기억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정 토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 발제하신 분에 대한 이제 토론자분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또 우리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동수 부장님께서 이제 민경석 교수님하고 이동영 단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발제자보다 토론자들이 더 아주 심도 있는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발제자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주 공부가 많이 됐고요. 우리 배성수 부장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게
어떤 스토리를 중심으로 홍보해야 될지 다른 어려운 질문도 있었을 텐데 저를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 홍보 쪽 제가 이제 어미리학에서 홍보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 뭐 스토리라는 거로 어떤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 자체가 스토리를 뭘 더 이렇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치도는 우리나라 섬 전체에서 평당, 그러니까 면적당 어떤 스토리를 한 밀도로 봐서는 저는 제 1위 아닐까. 그 조그만 섬에 정말 이야기가 많은. 감사합니다. 밀도로 봐서는 가장 이야기가 많은 면적당 그런 섬일 정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에 썼듯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성일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예, 그거는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물치도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배때를 놓치게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역시 보물섬 이야기가 이거는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와서 명확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이 좀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천에 168개의 섬에는 전설, 설화 이건 필히 있습니다. 필히 있는데 이 물치도 이야기는 전설, 설화가 아니고 일종의 야사입니다. 야사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신미양요, 물치도와 제가 아까 과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신미양요, 그다음에 운용 사건 이런 거에 중심이 있었던 곳이 우리 물치도다라는데 이거 역사가 되면 벌써 골치 아파요. 젊은 사람들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팩트이긴 하지만 저는 이 보물섬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물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걸 발굴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경험상 뭐냐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가끔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야, 신기한 일이 있었네 이 인천섬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미군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는 아마 물치도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가면서 어딘가 묻어놨을 겁니다. 이 보물들을. 왜냐하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단초 삼아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면 TV 쪽에서도 좀 혹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면 예능 프로 같은 데서 굉장히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 중에서 저는 이 보물섬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신문 조선일보 그걸 제가 발제문을 썼지만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발견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액수 누구로 환산하면 어떤 사람 환산하면 지금의 1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장됐고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보화가 거기에 숨겨져 있을 때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멍청한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거기서 며칠을 다 굴삭기로 팠는데 분명히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입을 딱 닦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일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을 못해서 아직도 물치도에 그게 묻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라 물치도라는 섬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와 인천 앞바다에 그런 섬이 있대, 보물섬이 있대 이런 이야기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제 영역은 아닌데 관광은 우리 이 교수님 영역이지만 아까 그 신안 앞바다, 그 전라도 앞바다에 있는 그 퍼플섬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흥행에 성공을 한 섬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자를 읽으면서 생각난 게, 우리 물치도는 커플섬이 아니라 커플섬으로 하면 어떨까? 여기 입도는 무조건 커플만 들어올 수 있게. 우리나라 유일의 커플섬. 여기는 솔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커플들이 부부든 데이트를 하든 해가지고 커플들이 나와서 우리 지금 남산에 열쇠를 걸듯이 그 남산 그 위에 그 열쇠 걸듯이 우리 다른 걸로 뭐 거는 뭐 이벤트를 해서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여튼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게 세계 유일의 커플 섬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작은 섬의 커플 섬으로. 그리고 제가 최은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못 들었는데 매립입니까? 매입입니까? 매립입니다. 예. 매립. 네네. 그렇죠. 네. 네. 거기를 이제 준솔토로 네. 만들어서 좀 확장시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최근에 그 2013년에 2019년에 물치도를 다녀왔을 때 느낌은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더 매력적이겠다. 그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섬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무인도는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눈앞에 바로 보이는 제가 이 발제문에도 썼지만 만석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 널면서 보이는 섬 아주 친근한 섬에 이렇게 자연적인 섬이 있었나? 그걸 느낄 수 있게끔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시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저는 좀 반대하고요. 그냥 자생적으로 놔둔 거를 그냥 단지 약간 그 걷기 좋은 그런 시설들만 손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걸로 해서 300만 이렇게 큰 도시 앞에 이렇게 자연적인 섬이 있다고? 이렇게 매력을 가는데 커플들만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 더 궁금해가지고 커플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정학 교수님. 커플섬 아주 신박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격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두렵거든요. 가보질 않고선 그 컨셉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썼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안의 퍼플섬의 컨셉.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그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다른 데와 차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퍼플섬을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는 이제 컬러, 보라색이라고 하는 컬러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 그 이제 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혹시 작약도가 물시로 됐는데 작약이라고 하는 꽃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명칭에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면 작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조성을 좀 정원 같은 걸 조성을 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려동물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섬이라고 하는 협소한 그 안정성, 그 아주 고유한 어떤 그 같이 추억을 쌓기 좋은 그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반려동물과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많은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물치도의 섬의 컨셉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물치도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2km 정도 이제 되는데 가능하다면 거기는 이제 갯벌도 있죠. 네,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트레킹 1.2km를 돌 수 있는 트레킹을 잘 조성을 해서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던 노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물치도를 이제 쭉 돌면서 역사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를 거기다가 좀 배치를 해서 물치도의 역사, 물치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같이 이제 노를 바라보면서 인천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그 골목 투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인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오셔가지고 노동자의 길, 노을길 이런 거 쭉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두세 개씩 이제 프로그램 짜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분들을